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살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남편이 음식을 꼭 한 입씩 남겨서 속 터져 미칠 것 같아요. 30 여자입니다. 결혼은 작년에 했어요. 제가 살다 네이트판에 심지어 결시친의 글을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볼 거고요. 누구 잘못인지 판단해주세요. 저랑 남편 둘 다 맞벌이고 야근이 잦은 직업이라 집에서는 아침만 먹고 나가거나 굶고 나가고 점심 저녁은 사내식당 아니면 동료들과 같이 먹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집에서 요리할 일이 없다시피 하다보니 결혼 초반에는 몰랐어요. 근데 최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외출을 삼가고 남편은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음식마다 꼭 한 입을 남겨요.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고 3-4조각을 항상 남겨놓습니다. 제가 치우려고 하면 배불러서 나중에 먹으려고 놔뒀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 먹고 치우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버리면 거실 전체에 과자 냄새가 배일 때까지 놔둡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먹고 치우라고 하면 알았어 하면서 먹고 치워요. 근데 이게 과자라 양호한 편이지 금요일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을 때 우유 한 컵을 같이 먹었어요. 아점 느낌으로 11시쯤에 먹고 우유 딱 한 모금을 남기고 그 컵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제가 느지막이 퇴근하고 와서 남편이랑 맥주 한잔 마시고 대강 치우고 자고 다음날 아침 먹은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컵이 한 잔 비더라고요. 설마 하며 서재에 들어가 보니 우유가 상해서 쉰내가. 이 이외에도 커피 마시고 한 모금 남기고 나중에 먹는다며 안 먹어서 하얀색 컵이 착색이 되고 과일,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깎으면 갈변되잖아요. 한 조각 그대로 놔둬요. 맥주도 캔으로 마시면 찰랑찰랑할 정도의 한 모금 무조건 남깁니다. 빵도 한 조각 남겨놨다가 결국 딱딱해져서 버리고요. 탄산음료도 탄산 다 빠지고 설탕물 돼서 버립니다. 왜 그러는지는 제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치우라고 했을 때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내면 시원하게 욕이나 하지 미안하다고 바로바로 치워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몇 번은 남기면 제가 다 먹어버리고 치워요.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근데 최근에 남편만 집에 있고 혼자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야 하니 한 입 남은 음식들이 제가 퇴근할 때까지 그대로예요. 몇 번을 먹을 거면 먹고 버릴 거면 버리라고 말하는데도 안 변합니다. 그냥 나중에 먹을게 해요. 그리고 또 안 먹어요. 그럼 저는 또 잔소리를 하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치웁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으면 남기고 제가 대신 치운다고 하면 아깝잖아. 내가 지금 배불러서 그래. 조금 있다가 먹을게. 지금 먹는 중이야. 먹고 있는 중이었어. 라고 하고 또 남깁니다. 그럼 저는 또 잔소리를 해요. 이 일이 반복돼요. 이제는 제가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한 건가 싶습니다. 더 이상 말싸움하는 거 너무 지쳐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입니다. 욕을 하고 싶어도 미안해. 내가 고칠게. 잘못했어. 이 말 때문에 자기도 몇 번은 내 눈치 보고 후다닥 치우는 모습에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차라리 왜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예민하냐고 했으면 좋겠어요. 짜증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비슷한 일 겪으신 분 계시면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이 고작 이런 일에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추가입니다. 많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바로 치워야 하니까 일부러 남기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안 먹을 거 내가 치울게 라고 해도 못 치우게 합니다. 아깝다고, 먹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면서요. 결국 음식은 남아서 버리고 저는 또 잔소리를 해요. 치워준다고 했을 때 치우게라도 하면 뭐 괜찮겠죠. 뭐 이건 뭐 근데 제가 억지로 안 먹을 거잖아 이리 줘 치워버리게 라고 해서 뺏으면 먹을게 진짜 바로 먹고 치울게 하고 안 먹습니다. 한 번은 보는 앞에서 먹고 치우라고 했는데 억지로 먹고 탈난 적도 있어요. 애초에 치우는 게 문제면 음식 말고 다른 것도 입었던 옷이나 택배 포장지 같은 쓰레기, 읽은 책 등등 안 치워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다 치우거든요. 음식만 그래요. 음식만. 집에 돌아오면 점심 저녁 설거지 다 되어 있고요.
청소기 빨래 다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책상 위도 문서 정리 다 되어 있고요. 침대 이불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식탁 위에 먹고 남은 스팸 한 조각만 빼고요. 거실 테이블 위 먹다 남은 과자 몇 조각만 빼고요. 책상 위에 마시다만 커피잔도 빼고요. 저보다 더 깔끔해요. 정리정돈도 저보다 잘합니다. 읽은 책은 다 읽으면 바로바로 책장에 정리하고 입었던 옷도 바로 세탁기에 넣고요. 책상도 지저분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 정리도 합니다. 치우는 게 귀찮아서 남기는 게 아니라 그 한 입을 안 먹어서 못 치우는 거예요. 제가 글솜씨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맛없어서 남기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워낙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 편입니다. 맛없어서 남기면 맛이 없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 모든 음식이 맛이 없는 건지 깨작깨작 먹는 것도 아니고요. 맛있게 먹다가 한 입 남기는 거예요. 저랑 먹으면 마지막 한 입을 제가 먹고 치워요. 근데 요즘은 남편이 혼자 집에 있어서요. 월화수목금 점심 저녁 플러스 간식을 남겨요. 안 남길 때까지 밥량을 줄여보자 해봤습니다. 근데 현실 불가능이에요. 일단 평일에는 저는 출근하고 남편은 집에서 일을 하니까요. 주말에는 양도 줄여도 한 입 남기더라고요. 오히려 밥 먹고 배고프다고 간식 먹어서 밥 남는 거 플러스 간식 남는 거 2배 되던데요. 주말은 그냥 지쳐서 제가 먹고 치워요. 말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왜 남기나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다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된답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어렸을 때 무슨 트라우마라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랍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치우겠다 당연히 해봤죠. 자신이 다 치우겠대요. 그리고 안 합니다. 울면서 말하고 짜증도 내보고 화도 내봤어요. 안 변해요. 이혼은 바람펴서 폭력적이어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서 더 이상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서 시댁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소하잖아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잖아요. 제가 이 사람에게 너무 완벽을 바라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가져다가 감정 낭비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또 사소한 일이면 그냥 들어줄 수 없나? 사소한 문제면 차라리 쉽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칠 것 같습니다.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밥 먹고 정말 모든 걸 그 자리에 놔두고 치우지 않으면, 밖에 나갔다 와서 벗은 옷을 그대로 둔다면, 집에 오면 온 집안이 더러우면 차라리 마음 굳게 먹고 이혼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버릴게, 치울게, 노력할게, 미안해, 몇 번만 더 말하면 치우겠지, 노력한다고 했잖아, 습관이 말 한두 마디에 고쳐지면 습관이겠어, 몇 번만 더 말해보자, 몇 번만 더 참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혼이 이 글을 읽고 취소 버튼 누르는 것처럼 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 결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이혼도 쉽지 않다는 것을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이혼할 텐데 사랑이 뭐라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구질구질하게 잡고 있네요. 며칠 친정 가 있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못 갑니다.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올라오면 더 화가 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와서 투정만 부리고 갑니다. 초가 2번째, 울고불고 해결이 안 되니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남편 얼굴에다가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남기면 네가 네 밥 알아서 차려 드세요 하고,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제 것만 해서 먹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많이 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엌을 서성이더군요. 제가 엄포를 놓았지만 부엌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남편이 기웃거리면서 당황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과 저를 위해서 단호하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 일주일간 요리를 할 줄 모르는 남편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뭘 시켜 먹더군요. 잘 안 먹던 음식을, 그것도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으니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지켜보면서 이제는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간 자기가 직접 밥을 차려 먹는 동안 밥을 안 남기더군요. 그렇게 오늘 저녁 남편이 저한테 슬금슬금 오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기, 그간 당신도 많이 봐왔겠지만 나 이제 안 남겨. 이 말을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절 애처롭게 쳐다보며 말을 하더군요. 반성을 정말 많이 한 얼굴이길래 이제 다시 챙겨줄까 했지만 저는 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 여보가 알아서 챙겨 먹으니까 음식을 안 남기네. 그러니까 이제 여보가 직접 해서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아주 신나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울먹거리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음식뿐만 아니라 너의 그 집안일에 대한 안일함, 그게 다 고쳐졌는지 궁금하다, 증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며 묻길래 집안일 다 시켰죠. 묵묵히 잘 하더군요.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능력이 원래 좋았는데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저것 나눠서 맡아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처방도 개선을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제목: 신혼생활 중 남편의 음주 문제.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한 지 4개월 된 새댁입니다. 결혼을 빨리 한 편이기도 하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항상 보기만 하던 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함만 가득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에 대해 로망도 컸고 아름다운 생각들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여쭤봅니다. 둘이 천생연분같이 너무 좋아서 2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결혼 생활이 너무 좋고 행복해요. 성품, 성향, 취미, 가치관 등등 모든 게 잘 맞는 데다 저와 남편 둘 다 대기업 다니고 각자 부모님도 경제적인 면으로 여유로워서 결혼 준비부터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지금도 걱정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가끔 너무 속상할 때가 있는데 같이 살게 되면서 남편의 음주 습관이 싫어졌어요. 남편은 술도 잘 마시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주 3회는 기본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저도 술을 좋아해서 둘이서 연애 때부터 잘 놀러 다니고 잘 마시고 각자 집에 잘 들어갔습니다. 가끔 술 취해 오는 전화에 사랑한다는 술주정은 너무 귀여웠고요. 아무 말 대단치 않은 것도 너무 귀여워서 다음날 항상 들려주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풋풋하고 귀엽고 웃기네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입사하고 일하게 되면서 20대 중반이고 입사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새벽에 자야 하는데 자주 걸려오는 전화와 취해서 집에 들어가는 남자친구가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통화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길에 토하고 집에 다 왔다면서 1시간째 집에 안 들어가고 택시 아저씨들한테 횡설수설하는 등 술 취해서 버릇처럼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으로 걱정되는 마음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면 집으로 들어오니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같이 사는 지금은 더 힘들어요. 정말 개소리부터 시작해서 그냥 말장난들, 아재 개그들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평소에 서운했던 것들 말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자꾸 앞뒤 안 맞는 그냥 술 취한 사람 소리 하면 저도 듣기 싫어서 그냥 잘하고 화내면 되려 짜증내고 정색하고 그러다 코 왕창 골면서 술 냄새 풍기면서 옆에서 자는데 술 마시면 코 고는 소리 더 큰 거 아시죠? 저는 그런 밤을 새고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본인 출근 시간 6시 50분까지입니다. 저 또한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 마시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 마셨으면 오늘은 안 마실 줄도 알아야 하는데 자기한테 스트레스 푸는 걸로는 술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하니 이해해주려 노력합니다. 결혼하고 저와 같이 사니까 친구들과의 약속도 잘 안 잡고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자제하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매일 한두 병씩 마신다고 보면 돼요. 참 이게 정상인가 싶어요. 저도 가끔 기분 맞춰준다고 같이 마시는데 이번 주만 해도 오늘 월요일 기준입니다. 금, 토일 마셔놓고는 혼자 3병씩 마셔요. 내일 또 남편 휴무라 제가 기분 내주려고 오늘도 술 한잔 할 거냐, 퇴근하고 집 가서 나초 피자 해주겠다 하니 고맙다고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잠깐 회사 점심시간에 짬내서 장 다 봐놓고 왔더니 지금은 친구 만나 술 마시러 가도 되냐고 묻네요. 저녁 해주려고 장 다 봐놓으면 나간다고 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정말 자상하고 차분하고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이지만 술 얘기로 잔소리하면 정말 듣기 싫어하고 정색하는 남편이네요. 저도 친구들 많고 술자리 좋아하는데 남편이랑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도 하고 요리는 제가, 설거지는 남편이 하기로 한 거라서 항상 자제하는 편인데 남편은 술이 너무나도 좋은 걸까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후에 아기를 가져도 될까 걱정도 돼요, 솔직히.
저는 아기 품는 동안은 물론 수유하면서도 금주를 해야 될 텐데 저렇게 자주 술 마시고 집에만 있는 나를 두고 놀러 나가서 집 들어와서 술 냄새 풍기며 잘 거라 생각하니 짜증이 너무 납니다. 오늘도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들어와서 잠 깨울 생각하면 벌써부터 화가 나네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인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여러분께서 조언 및 꾸짖음 해주신 거 잘 읽었습니다. 저는 반반으로 의견이 나뉘겠거니 예상하고 글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판단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알고도 결혼했다기보단 같이 살기 전까진 몰랐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연애 때부터 술은 아무리 취해도 예의는 항상 바르고 저한테 피해주는 거라곤 거의 없기에 기재해둔 내용들 뿐이며 서로 선을 잘 지키고 걱정 안 되게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은 꼭 해줬던 터라 제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또 연애 때부터 서로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 타협을 잘 봐서 결혼 전부터 약속을 했었습니다. 집에서 술 마시는 거 빼고 밖에 나가서 약속 잡는 것을 기준으로 최대 주 3회, 통금도 집에 도착 시간 2시 30분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결혼하니 자주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귀가 시간도 한 번인가 2시 30분에 맞춰서 오고 그 외엔 항상 나가면서 12시에 들어올게, 11시에 들어올게 하고 나가면 그 시간은 꼭 지켜서 들어옵니다. 어제도 11시까지 온다더니 10시 40분쯤에 택시 타서 가고 있다고 전화해주고 들어오자마자 씻고 자는데 네, 참 차라리 자주 나가고 통금을 어기면 뭐라고 할 말이 있을 텐데 약속은 다 지키는 거라 할 말이 없네요. 하하! 제가 싫은 건 술 취해서 제 수면을 방해하는 거, 술 냄새 나는 거, 다음날 제가 취해서 일어나는 기분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가 술 마신 줄 알았어요. 그냥 짜증나는 거? 추가 두 번째, 드디어 걱정에 걱정을 더해 불안불안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던 남편은 3차까지 갔더라고요. 2시쯤 집으로 귀가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중이었는데 어디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러고 통화가 끊기는 거예요. 뭐지? 하고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친구를 만났나 싶어서 아직 2시 30분이 되질 않았으니 일단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넘어도 집에 도착은커녕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화가 잔뜩 나있던 감정이 이제는 불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죠. 전원이 꺼져 있다네요. 뭐지 이 사람?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귀갓길에 친구를 만나면 친구 만났다고 통화는 못해도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놓는 사람인데 연락 한 통 없이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집에는 들어오질 않고 휴대폰도 꺼져 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이 자주 마시는 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은 오늘 땡땡이랑 술 안 마셨어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3차로 간다고 말해줬던 땡땡동 포차집이 생각이 나서 집에서 그 가게로 나섰어요.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도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사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목구비를 설명하고 남편이 원래 2시 반까지 들어왔었어야 했는데 4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집에 도착하질 않았다. 혹시 어디 갔는지 알 수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남편 지금 경찰서에 계실 거예요. 얼른 가보세요. 저기 땡땡 파출소에 있을 겁니다. 이러더군요. 순간 철렁했습니다. 경찰서? 아니, 남편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술 먹고 시비가 붙을 남편이 아닌데 웬 경찰서지? 놀란 마음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로 사장님이 알려준 파출소로 갔습니다. 갔더니 의자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았고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흔들어 깨우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순경님이 남편분이 퍽치기 당한 것 같다면서 참, 말도 안 나와요. 퍽치기요? 마지막으로 술 드신 장소에서 얼마 안 된 인근 공원에서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걸 누가 신고를 했답니다. 지갑이랑 차키 다 잃어버렸더군요. 그리고 진짜 얼굴이 살짝 부어 올라 있었어요. 맞은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고 몸을 잘 못 가누다가 넘어졌거나 퍽치기를 당하는 도중에 저항을 하다가 부딪힌 것 같다더라고요. 진짜 내가 못 살아 정말. 일단 CCTV가 많은 곳이라 금방 잡을 수 있다고 했었고 저는 일단 파출소를 나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을 갈 힘이 없었어요. 다리도 풀렸고
다음날이 돼서 남편이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어요. 자기 집에 어떻게 왔냐면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내가 술은 취해도 귀소 본능 장난 아니지? 이러더라고요. 진짜 두들겨 패고 싶었어요.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었고 남편은 씩씩대더니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술을 이렇게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더군요. 안 먹는단 말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2주가 지나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범인은 잡지 못했으나 지갑만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역시 대한민국 경찰 클래스. 뭐 지갑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네요. 카드나 이런 건 없었지만 신분증이라도 들어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재발급받아서 지갑만 있으면 괜찮았으니까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네요. 지금 현재 남편은 술을 거의 입에 대질 않습니다. 크게 당한 것도 있겠지만 곧 저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 때문이죠. 신혼부터 참 큰일 치르고 좋은 추억 만들었네요.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제목, 다음 달 결혼식인데 파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20여일 남긴 29 여자입니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쭉 그곳에서 일까지 하다가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외국에서 일하고 있던 예랑이를 만났고 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연애한 지 3년이 다 돼가고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진지하게 파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는 만나는 내내 결혼 전제로 동거를 했고 8살 차이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부터 한국에서까지 약 3년간 같이 살고 있으며 양가 부모님 모두 아십니다. 각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랑이는 고졸이지만 돈을 많이 법니다. 월 2천 정도 벌며 3년 사귀면서 집 비용부터 생활비, 식비, 가전구매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고 3년 동안 제게 6천만 원대 차량 선물, 1억 상당의 명품, 2달에 한 번 해외여행, 현금 1억 선물 등 돈 정말 많이 썼고 주변에는 부자 남친이라 소문나 있습니다. 만나는 동안 제가 자궁수술을 하게 되어 아이를 가질 확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아이를 갖고 싶어는 하지만 못 가진다면 어쩔 수 없다, 괜찮다고 해주며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돌봐준 사람입니다. 수술 후유증인지 평소에도 제가 자주 아픈데 자다가도 찜질팩 데워오고 늘 이불 다시 덮어주고 아빠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는 외국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따른 대학을 졸업했고 나이는 예랑이보다 어리지만 혼자 오래 외국에 있다 보니 생활력이 강한 편이며 현재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직원들 월급으로 3천만 원이 나가는데 매출도 그 정도라 제가 가져가는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랑이가 마이너스면 메꿔줄 때도 있고요. 더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유명 기업에서 몇 차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으나 제 회사를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1년째 맨땅에 헤딩 중이고요. 외모는 예랑이보다 조금 더 준수한 편이고 전 그냥 제가 어리니까 예랑이보다 조금 더 눈에 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살림을 정말 못합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청소 아주머니 고용했었고 예랑이랑 동거 기간에도 예랑이가 살림까지 전담하거나 아주머니가 오시거나 병행했습니다. 성격은 딱 O형 성격인데 다혈질에 욱하는 면이 있어서 화나면 다 쏟아붓는 편이긴 하지만 악이나 뒤끝은 많이 없어요. 저는 쓸데없는 일로 화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여자들이랑 비슷하게 화내는 거거든요.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디어 좀 내봐라, 나만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불평을 하면 예랑이는 나는 돈을 쓰지 않냐, 이게 나로서도 준비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싸움으로 번지는데 저는 서운하니까 알아달라는 말인데 자신은 돈을 쓰지 않냐, 그것도 준비하는데 참여한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말문이 턱턱 막히고 화가 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싸우는데 파혼을 하려는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첫 번째, 본인 기분 나쁘면 대화가 안 통하고 소리부터 지른다. 평소에는 제잘제잘 둘이 대화 엄청 많이 하고 천생연분인 마냥 말이 잘 통하는데 예랑이가 한번 기분이 틀어지면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고 소리부터 질러버립니다. 저는 큰 소리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소리 지르지 말라 해도 안 고쳐집니다. 두 번째, 화나면 집 나갑니다. 화가 나서 싸우면 짐 싸들고 나가버립니다.
10번 넘게 집에 있는 자신 집 몽땅 싸들고 나갔고 매번 제가 찾으러 나가서 겨우겨우 집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안 찾으러 나가면 그냥 그대로 헤어집니다. 내버려 두기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세 번째, 시댁의 종교. 저희 집은 무교이고 시댁은 목사님 가족입니다. 가족 모두가 목사님이시고 아주 신실해서 모든 대화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느님으로 끝납니다. 제가 가끔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태어날 아이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답답하고 시댁과 친정이 식사라도 하는 자리에선 저희 집에서까지 식전 기도를 강요하시는데 제가 몇 번 예랑이에게 말해보았지만 이 부분은 배려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생 그러고 살아오신 분들이라 우리 가족이 이해하려네요. 술, 담배 안 하고 사이 좋을 땐 누구보다 천생연분이지만 기분 나쁘면 분노 조절 장애 마냥 벽도 문도 다 부시고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가버리는데 3년 내내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계실 때도 벌써 3차례나 그랬고요. 엄마가 말려도 그냥 집 나가버려요. 저도 예량이의 이런 폭력적이고 물론 때리는 건 아니지만 과격한 모습들, 말이 안 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생각 들었던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저도 정신병 걸릴 뻔했는데 못 헤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애를 못 가질 수 있는데도 이해해줍니다. 두 번째, 나이가 어려 예랑이보다 준수한 외모이긴 하나 연애 때에 비해 8kg나 쪘습니다. 수술 후 약 부작용에도 예뻐해주고요. 뚱뚱은 아니고 통통 수준이고 다행히 얼굴은 조금 예쁘장한 편입니다. 세 번째, 싸울 때 아니면 진짜 한없이 스윗하고 다정해요.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살아온 과정이 비슷해서 공통사가 많고요. 술, 담배도 일절 안 합니다. 담배 피는 남자 못 만나요. 네 번째,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처럼 돈이 많습니다. 정말 돈에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고 누리면서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친구들은 나보고 돈 맛을 어찌 끄냐 할 정도로 속물이라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파혼해도 3년 정도 같이 산 이력 때문에 여자로서는 이혼과 같다는 생각, 거기다가 생활 방식이 엄청 잘 맞았어요. 살림 못하면 아줌마 고용하면 된다고 해준 남자도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집안일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이 5가지 이유로 파혼이 망설여집니다. 파혼하고 싶은 3가지 이유에 대해 절대로 예랑이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답변은 사양합니다. 3년 동안 살아보니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껏 감수하기에도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도 싸우면서 소리 지르고 주먹으로 문부시고 집 나가고 하면 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3년씩 살아서 생활 방식도 다 맞춰졌고 실제 건강이나 생활 방식 면에서 하자 있는 저를 많이 배려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돈도 잘 벌고 하니까 헤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벌써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미치겠습니다. 이 결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랑이는 안 바뀝니다. 이걸 감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제 인연이 따로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들은 다정한 모습일 때가 더 많으니 그냥 참고 살으라고 하는데 제가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스트레스로 단명할까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내가 헤어지고 더 나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미치겠어요. 부디 현명하신 결혼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입니다. 다들 제가 성격 파탄자인 것처럼 보실까봐 추가합니다. 뒤끝이 없다는 것은 저는 싸우는 게 서로 싫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상대에게 상처 주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예랑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화를 내기 시작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냥 그런 불평 불만 다 듣기 싫대요. 저는 또 그 일들을 금방금방 잊고요. 제가 폭력적인 성향을 만든 게 아니라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연애 중에 예랑이가 양다리를 걸쳤던 순간이 있고 그때 제가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울고불고 때리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헤어지려고 했는데 무릎 꿇고 빌고 본가에 찾아오고 그래서 다시 만났고요. 바람 한 번이라도 핀 사람은 거론하는 말 너무 공감은 하지만 당시에는 20대 중반이었고 어린 마음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드렸고 그래서 어찌저찌 계속 만났네요. 그리고 저는 제 장점을 굳이 말하지 않고자 글을 썼는데 너무 파렴치한 취급을 당하니 속상합니다.
가진 거 외모뿐이냐, 심지어 퉁뚱이다, 이쁠 수 없을 거다, 이런 말들. 저는 그래서도 분명 단지 조금 더 어리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제가 엄청 우울하다 한 적 없고요. 나이 어린 게 이 관계에 있어 장점이라고 생각 안 해봤고 이걸 무기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처음에 만났는데 나이 차이가 났고 한 번도 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10년 살았고 20살 때부터 29대까지 열심히 연애를 했는데 나이대는 다양했고 직업도 의사가 사업가, 석사생, 일반 직장인 등등 다양했던 것 같아요. 전문직을 또래들보다 많이 만나본 건 사실이지만 대체로 헤어진 이유가 집안 살림을 아예 안 한다는 게 거의 공통적인 이유였고 다들 돈은 많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애하고 있던 친구들보다 제가 선물을 훨씬 많이 받긴 했거든요. 대학생 때 첫 창업하고 유명세를 탔다가 당시에는 신문, 뉴스 등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회사도 다녀보고 싶어서 취업도 했었고 최연소로 높은 직급에 있었는데 그때가 26이었고 얘랑이 처음 봤을 때네요. 일하면서 만났고요. 당시에는 얘랑이도 사업가는 아니고 거래처 회사에 있던 사람이고 당시의 월급은 제가 더 높았습니다. 평균 세금 떼고 400 정도 받았으니까요. 얘랑이도 알고 있던 사실이고 그래도 본인이 다 쓰겠다 해서 냅뒀습니다. 추후 얘랑이는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했고 제게도 그냥 다시 창업하라고 해서 저도 회사를 설립했고요. 저는 가장 마음이 편했던 게 살림 안 하는 걸로 뭐라고 안 하는 남자는 얘랑이가 처음이었고 솔직히 당시 웬만한 남자 만나도 제가 월급이 더 높았는데도 자꾸 집에 아줌마 왜 쓰내는 둥 청소할 체력으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나리질이 심해서 결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던 중에 얘랑이를 만나고 더 못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저 돈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상대가 현재 돈이 더 많으니까 제가 모든 부분에 수그리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 솔직히 좀 놀랐고요. 경제력이 없으면 쥐 죽은 듯이 있어야 하는 게 한국 사회구나 싶어서 일 안 하시는 전업주부님들은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다 없으신 건가요? 현실적으로 살아라 그러시는데 어떤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으로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속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